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4일, 바로 내일이 설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문재인과 안희정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듯 먼 듯 지금은 팽 상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애잔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월 9일 대선 투표일이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 방송에 참석한 가운데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브로맨스 신조어를 더욱 퍼지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맨스는 브라들, 즉 형제란 단어의 영어 브라들과 로맨스의 합성 신조어입니다. 이전에 김무성과 유승민도 이런 모습을 연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모습은 새로이 등장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투항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는 안희정이 여비스를 성폭행한 혐의로 2월 1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그렇게 선고를 받았죠. 김경수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들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문재인과 친문 그리고 친노 세력 간의 어느 정도 갈등과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안희정의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과 안희정은 친노, 즉 친노무현 세력 안에서 오랜 동지이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경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눈에도 쉽게 비춰졌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눈은 서로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주쳤지만 속마음은 또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이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벽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였지만 따뜻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1983년 노무현과 연을 맺은 문재인은 부산에서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판사를 한 노무현이 리더격이었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조금은 외톨이 느낌도 있었습니다. 법관은 거쳤지만 고졸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단순히 변호사인 문재인은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연수원 시절을 빼면 정말 새내기였습니다. 이후 언변이 좋은 노무현은 YS, 즉 김영삼에게 발탁돼 지난 1988년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했고 문재인은 부산에 그대로 남아서 변호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던 인물입니다. 1993년에 노무현과 인연을 맺은 안희정은 노무현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았고 선거 때마다 캠프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이 함께 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안희정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치른 뒤에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도 사실 노무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청와대 여러 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의 한 축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탄핵 당시엔 직접 변호인단을 꾸려서 변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노무현 사후 두 사람은 정치적 경쟁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두 사람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드루킹이 문재인을 위해서 댓글 조작을 벌였고 한 경선 장소에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가자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인선 가자라는 플래카드 주변은 당시 드루킹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대연정, 선의 등의 발언을 한 안희정을 비판했고 이에 안희정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안희정은 국가 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라도 나는 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실리적인 면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그때부터 적폐 세력과 손을 잡았어야 되겠느냐, 협치 정치는 몰라도 적폐 세력과의 연정 제안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안희정은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나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왜곡된 비난에 편성해 결국 교묘히 공격했다. 심지어 나의 친목까지 공격했다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면서 결국 그 미움 속에 자신들도 닮아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안희정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희정의 행동이 나쁜 것은 확실하지만 추락의 원인이 됐던 수행비서관이 JTBC의 메인 뉴스에 등장해서 성폭행 부분을 폭로하는 등 주변의 조력이 분명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친노 측근들이 정치적 불명예로 잇따라 추락하면서 한간에는 안이 바뀜 괴담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이 바뀜은 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성을 딴 조의죠.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됩니다. 김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희정과 문재인 간의 갈등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